하거든. 그러니까 명제 증명까지는 마칠 거야. 아마 함수 딱 직전까지 마치고 우리 이 시간에는 기출을 확인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그건 유형별로 소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그 시험 대비 교재를 풀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보고 푸는데 시험지에 랜덤으로 있으면 잘 못 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바로 잡아주고 각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면 모의고사 기출인지 해당 학교 프린트인지 교과서인지 뭐 그런 거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선행 시간에 보통 그렇게 나갈 거고, 시험 대비 교재 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 기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소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여러분들 저쪽 선생님이 누구지 지금? 세용쌤이구나. 이건 또 왜 이래. 아무튼 자, 7번부터 볼게요.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PQ가 조건 P와 Q의 진리 집합이고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자, 무슨 조건인지 모르더라도 화살표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P가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하려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는 화살 맞고 배가 나와서 이렇게. 그럼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P는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봤자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죠. 이렇게. 자, 이런 포함 관계의 상태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1번은 그냥 옳지.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답이란 얘기 아니고. 이건 맞고요. 2번 P의 여집합이랑 Q. 자, P의 여집합이면 이거 제외한 나머지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랑 다시 가운데 있는 Q를 다 합쳐버리면 전체 집합인 거 맞지? 자, 그리고 얘는 앞에 집합의 연산에서 배웠어요. 차집합의 성질이죠. P 차집합 Q입니다. 그럼 P에서 Q에 포함된 애를 다 없애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공집합 맞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다 뒤집으면 되죠. 좌변이 이거예요. 좌변이 이거면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지금 빗금친 부분이 Q의 여집합이고 P랑 합체 하면 이 도너츠 부분은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죠. 5번이 답이겠네. 그대로. 전체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까? 과제에 자꾸 스트레스 줘서 미안한데 과제를 한번 밀리면 계속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연히 돈을 받고 수업하는 저는 제가 됐든 세용쌤이 됐든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을 상담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 과제는 꼼꼼히 하나요? 라고 하면 네, 완벽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겠지. 언제 안 했습니다. 그 좀 애로사항이 생기기 전에 과제는 정시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조부모님 상이라든지 몸이 너무 안 좋든지 그러면 미리 얘기만 해줘. 조금 늦게 제출하겠다. 근데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호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좀 저는 모르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분필을 많이 쓰는구나. 자, 14번 한 칸씩 좀 밀렸는데 조건 P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 라는 거였고 Q는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일단 둘 다 2차 방정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최고 차항의 개수는 0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는 필요 조건이에요. 일단 화살표를 받아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진리집합을 제가 구해볼게. 얘가 허근을 가진대요.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이거 지금 짝수니까 1차 함계수가 제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여기 a제곱, a제곱은 날라갈 테고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자, 이게 지금 조건 P의 진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얘는 그냥 판별식이네. a제곱 마이너스 4ak가 0보다 작으면 될 것 같아. 자, 수학 상시간에 여러분들 2차 부등식 다 배웠죠? 얘는 사이 범위인데 분명히 문제 k가 무슨 수래?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0부터 4k까지겠지 이건. 4k가 더 큽니다. 0보다 당연히. 자, 이게 조건 Q의 진리집합이에요. 그럼 이제 수직선에 표현하시면 됩니다. P는 2분의 1 미만이에요. 여기 포함되는 모든 실수가 조건 P를 만족하는 애고 근데 지금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맞습니까?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4K는 얘를 벗어날 수가 없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항상 부등식을 작성하실 때는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고 등호를 생각하셔야 돼. 같아도 되지. 둘 다 비어있으니까 같아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럼 4로 나눠주시면 8분의 1. 이게 가질 수 있는 K의 최대값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진도를 자, 이제 23단원 명제의 증명입니다. 증명. 자, 일단 증명이라는 글자만 봐도 알겠지만 증명이 쉬워 보이니 어려워 보이니? 일단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뭐 영어 표현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고 뭐 식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설명이 나왔는데 식은 등식이랑 부등식 두 개 있지. 그리고 수학상에서 여러분들 등호가 항상 만족하는 식을 항등식, 특정한 x에 대하여 만족되는 식, 방정식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조건부등식 다 배웠습니다. 절대부등식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조건부등식은 이런 거고요. 얘는 1초가 2 미만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이건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죠. 항등식은 이런 거죠. x의 값에 상관없이 양변이 같은 식. 방정식은 이런 게 되겠고 맞죠? 뭐 이건 다 식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고 한번 정리가 나왔는데 먼저 용어가 지금 이 책에 좀 없어서 사실 증명을 한다라는 건 증명이 필요 없는 애도 있어요. 정의 같은 건 증명하지 않죠. 정의. 정삼각형의 정의가 뭡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지. 이런 건 정의라고 하고 그냥 용어의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넘어가면 뭐 공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면 얘랑 같다고 배우죠. 무슨 각으로 같니? 막꼭지각. 왜 같은지 증명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냥 정이랑 공리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비슷하게 증명 필요 없이 참임을 인정하는 문장 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용어만 그냥 이건 알고 넘어가시면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여태까지는 특별히 약속 없이 그냥 사용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정의, 정리, 공리는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직접 이제 증명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명제만 다룰 텐데 큰 갈래를 먼저 알아야 돼. 큰 갈래가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국어 같은 데서도 많이 볼 거예요.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해석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볼 텐데 직접 증명은 심플하게 보면 우린 지금 수학 시간이잖아.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거를 배우진 않겠지. 그런 걸 배우진 않습니다. 대부분 수식이나 부등식을 볼 거예요. 등식이나 부등식을 볼 텐데 직접 증명은 대부분 좌변에서 우변이 되는 것을 보이거나 우변에서 좌변이 되는 걸 보이는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동생이 있다.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와서 이걸 물어봤어. 곱셈 공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형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외워 병신아는 안 하겠지. 그러면 좀 나쁜 형제 자매 관계고 아주 증명이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생아라고 하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2번 곱한 거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해 쓸 수 있고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증명 끝났으면 외워라고 하겠지. 곱셈 공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직접 증명이라고 해요. 그냥 좌변에서 우변되는 거 보인 거죠. 근해 공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고 직접 x값을 구하면 근해 공식 다 증명 가능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고 지금 이 단원의 메인이 되는 증명은 직접 증명법은 아니에요. 일단 명제 시간에는 이건 조금 뒤에 나올 내용이고 먼저는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럼 간접증명법의 대표적인 방법은 지금 여기 두 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대우법, 기류법, 그 다음에 귀납법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키납법 아니야? 귀납법. 제가 판서가 원래 이렇고 귀납법은 수학 1에서 한 단원의 통째로 따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원을 복습하실 때 원래는 간접적인 증명법은 3개다. 3갈래인데 수학 하에서 배우는 증명법은 대우법과 기류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다. 라는 것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언급할 건 아니고요. 이 책에는 수학하니까 나오진 않았죠. 나오진 않았고 먼저 그럼 대우법은 뭐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대우가 참이면 본 명제가 참임을 이용할 거예요. 대우가 참이면 본 명제가 참임을 이용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동생이 또 물어봤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
1초 만에 대답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다고 했죠. 어렵지 않니? 뭐 조금 생각하면 사실 나오긴 나와요. 자, 얘가 0이 아니면 x는 3이 아니다. 이게 본 명제입니다. 주어진 명제. 근데 내가 이걸 참임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 그럼 이걸 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보이는 방법은 이놈의 대우를 쓸게요. 자, 바로 앞 단원에서 대우 배웠죠.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이거 부정해서 뒤로 빼주시면 되죠. 얘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럼 참임이 훨씬 눈으로 보기 좋지. 직관적인 시점에서 그냥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본래 명제도 자동 참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왜 간접증명법이라고 하냐면 내가 얘를 가지고 참거짓을 증명한 게 아니지. 이놈의 대우라는 놈을 한번 거쳐서 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했으니까 간접증명법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이 아래에 있는 복잡한 내용은 이건 교과서적으로 그냥 나와 있을 뿐이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우가 참임을 이용해서 본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게 대우법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대우법이랑 기류법은 이제 뒤에 제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봐. 아니 그러면 언제 직접 증명을 쓰는지 대우를 쓰는지 기류법을 쓰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는데 직접 증명 얘랑 얘는 구분이 쉽습니다. 딱 봤을 때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그러면 바로 간접증명법이에요. 이런 건 설명하기 쉽죠. 아까 제가 지웠지만 곱셈 공식 같은 거. 그런 건 쉬우니까 바로 직접 증명법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간접증명법인데 굳이 구분하는 요령을 보면 대우를 썼다는 것 자체가 가정과 결론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지. 그지 않습니까? P면 Q이다 해서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 아니야? 정확히 가정과 결론이 구분이 쉬우면 보통 대우법을 씁니다. 그리고 둘 다 쓸 때도 있어요. 얘는 가정과 결론 구분이 쉬운 경우에 주로 쓸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용어도 좀 일상생활하면서 듣기 힘든 용어죠. 귀류법. 자, 귀류법은 이제 뭐 여러분들 예시로 따지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귀류법을 잘 쓰지. 예를 들면 당신들이 그랬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는 천재다. 라고 막 소리를 쳐.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니? 천재가 점수가 왜 그 모양에 막 욕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사교성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나 부모님이랑. 자, 심플한 예시를 들었는데 천재다 라고 하면 부정은 아주 쉽습니다. 뭐 어떻게 부정하면 되냐면 천재가 아닌 이유를 나열하면 되죠. 맞죠? 천재다 라고 하면 자, 애초에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수학적인 기류법은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어.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러면 일단 천재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천재다. 그럼 천재면 국어, 영어, 수학 다 100점 맞아야 되지 않아? 근데 조사해보면 못 맞죠? 맞았니? 눈빛들이 다 전과목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천재라는 게 꼭 뭐 공부만 잘한다고 천재는 아니지만 내가 시험지 성적표를 봤더니 전과목 만점이 안 나와요. 그럼 이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야? 틀린 가정이야? 틀린 가정이죠. 천재다라는 말이 글러 먹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럼 천재다가 잘못됐으면 천재가 아니다가 자동으로 참이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명에 쓰이는 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모순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우법보다는 기류법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순되는 걸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모순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자, 아니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이 생기면 이다가 자동으로 맞는 거죠. 아니다가 거짓이면 이다가 맞는 거겠지. 내가 남자다가 거짓이면 여자다가 자동 참 아니야?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실제 아이디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번.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중간에 좀 끊어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그냥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문제 맨 앞에 보면 뭐뭐 할 때라고 있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이런 건 어떤 이 문장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실수일 때라고 하면 허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이 앞에 써 있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배울 때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전제라는 말의 특징은 부정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을 부정을 하잖아. 그러면 A, B가 실수가 아닐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대전제는 열애로 하고 이 뒤에만 부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건 이 문장 전체의 한계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부정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끊어 읽은 거고 이 뒤에만 순수하게 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됐죠? 이제 1번부터 볼 텐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맞지 않겠니? 실수면. 허수면 아닐 수도 있죠. 1이고 i면 0 나옵니다. 실수면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지 않아. 뭐뭐이면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뭐뭐이다 결론이지. 명확하니까 일반적으로 대우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제 증명은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워요. 증명이라는 게 수학에서. 자, 이거 대우를 써볼게요. 그럼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끌고 와야 되지. 부정하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이게 지금 대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니라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B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일 때만 0 나오니까. 맞습니까? 둘 다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B제곱이 0보다 클 거예요. 여기 좀 증명은 허무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모든 수의 제곱은 0 이상이죠. 모든 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모든 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얘는 0보다 큽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양수면 다른 하나는 0 이상이면 갖다 더하면 0보다 크죠. 0보다 크다는 게 0이 아니란 얘기지. 좀 증명은 허무해요. 그럼 대우가 참이죠. 참고로 1번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증명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 결론은 당연히 아셔야죠. 이건 여러분들 2번 시험범위 아니야? 실수일 때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이 0이다. 이거 2번 시험범위죠. 맞니? 맞고. 자, 그 다음에는 자연수다. 2번부터는 본격적인 증명입니다.
대전제는 자연수고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거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맞지? 둘이 곱해서 짝수면 하나가 짝수거나 둘 다 짝수 아니야? 홀수 2개 곱하면 홀수 나오니까. 근데 그건 상식적인 수준에서를 말하는 거고 수학 시간이니까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이게 결론, 이게 가정이죠. 자, 결론을 부정해서 앞으로,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쓰면 A 그리고 B가 홀수란 얘기죠. 짝수의 부정은.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게 대우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증명에서 아주 중요한 앞으로 계속 쓰일 내용이 나오는데 홀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예요.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이쁘냐? 이렇게 쓰면 되겠죠. 2m-1꼴 그리고 m은 자연수면 1을 집어넣으면 1이라는 홀수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3이라는 홀수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b도 홀수래. b도 홀수면 b는 2n-1꼴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홀수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증명에서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게. 주의하실 점은 뒤에 거 꼭 쓰셔야 됩니다. 뒤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실수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m이 자연수, n이 자연수 적어주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a, b 구해볼게요. 자, 이게 a 곱하기 b죠. 이게 a 곱하기 b인데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되지. 맞습니까? 근데 홀수라는 애는 결국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인 애들이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1입니다. 이거 수학상의 2번 시험범이기도 하죠. 나머지 정리. 얘가 홀수냐 짝수냐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시려면 2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얘는 묶어낼 수가 없죠. 2로 묶어냈을 때 몫이고 나머지지. 그럼 이건 홀수라고 확신해도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증명을 했습니까?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가 모두 홀수인 거 증명했죠. A 곱하기 B가.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본래 명제도 참인 거 맞지? 맞죠? 자, 이제 이 책에 나온 거보다 저는 중요한 증명을 한번 볼 텐데 좀 외우셔야 되는 증명이 있어서 자, 일단 이 책에는 루트 3의 증명이 나왔고 제가 루트 2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 했던 게 대우법 한 거예요. 대우법을 한 거고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는 루트 3으로 나와 있죠. 루트 3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루트 2가 기준이기 때문에 루트 2를 하고 여러분들 루트 3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얘를 딱 볼게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동생이 물어봤어. 증명할 수 있겠니?
그냥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딱 봐도 무리수잖아. 뭐 이거밖에 없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고 학교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얘는 가정과 결론이 명확해 보이니? 명확하지 않지 않니? 어디까지가 가정인지 어디가 결론인지 좀 애매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게 직접 증명이 어려워 보이고 가정과 결론도 명확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증명을 하라고 했으면 기류법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 자, 제가 그냥 순서를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 적어 드리면 첫 번째는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제를 부정을 해요. 자, 저거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되겠지. 이거 어려워요. 자, 명제 부정했다라는 얘기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놈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이제 나는 뭘 보이면 되냐면 이 가정이 모순됐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자, 이건 아실 것 같아. 유리수면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 쉽게 문장으로 말하면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여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제가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이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 모양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증명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A와 B는 서로 섭니다. 자,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고 A랑 B가 서로 소란 얘기는 기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유리수라고 일단 가정을 했어.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B는 루트 2A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근호를 걷어내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볼게. 양변을 제곱하면 B제곱은 2A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B제곱이 몇 채의 배수가 나와야 되지? 2 곱하기 자연수 꼴이니까 B제곱이 2의 배수죠. 맞습니까? B제곱이 2의 배수입니다. 어려워.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어떤 자연수를 지금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안 썼네. 당연히 양수니까 음수는 될 수가 없고. 자, B제곱이 2의 배수란 얘기는 제곱했을 때 2의 배수가 되려면 B가 2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선 바로 그냥 이렇게 쓰면 돼. B제곱이 2의 배수니까 B도 2의 배수. 오케이. 자, 점점 졸리지? 이 증명하다 보면. 자, B가 2의 배수면 B를 이런 꼴로 둘 수 있죠. 방금처럼. (2의 배수라며) 2 곱하기 어떤 숫자 꼴이 되겠죠. 2의 배수면 무조건.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1번식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B는 2M 꼴이 될 테고, 자, 그럼 A제곱은 2M 제곱이 되겠죠. 그럼 A제곱도 몇 채 배수? 2의 배수죠. 맞습니까? 2 곱하기 어떤 수니까 A제곱도 2의 배수입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2를 가지고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a도 2의 배수란 얘기예요. 맞죠? 참 졸린 증명인데 결론은 b도 2의 배수고 a도 2의 배수여야만 하지. 그럼 둘 다 2의 배수면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 보인 겁니다. 아니 유리수라며 루트 2가 유리수면 기하분수 형태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기하분수라는 것 자체가 여기 써있는 애랑 여기 써있는 애는 공약수가 1 외에 없어야 되지. 근데 둘 다 2의 배수다라고 하면 서로 소가 아닌 거죠. 그럼 가정이 잘못됐어. 뭐가 가정이었냐면 이게 가정이었죠. 이 가정이 잘못됐으니까 유리수다라는 건 틀렸어요. 유리수이다가 틀렸으면 자동으로 무리수이다가 참이란 얘기지. 이 흐름 정도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당연히 여기서 알 수 없게 아니 뭐 A, B 서로 소인 자연수는 뭐야 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 흐름만. 자 됐습니까? 수행평가에도 나오고 빈칸으로도 나오고 서술형에 나오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증명 나옵니다. 근데 막상 2학기 때 되면 이게 여러 번 보면 거의 암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쉬울 거예요. 지금 좀 난감하죠. 난감할 것 같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 필수 예제는 안 나왔는데 제가 외우셔야 되는 보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의아한 게 있을 거예요.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인 거 맞냐? 이거 제가 짧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뭐 서주가 물어본 대로 증명은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냐? 이건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죠. 얘가 짝수이면 짝수이다. 근데 직접 증명 되겠니?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게 n제곱이 짝수로 하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인데 그럼 n은 루트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직접 증명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우를 써. 대우를 써보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n이 뭐야? 관심 좀. 홀수이면 n제곱은 부정해서 뒤로 홀수이다가 되겠죠. 이게 맞으면 얘도 맞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럼 n이 홀수면 아까 어떻게 두라고 했어요? 2m-1 잘 봐. 그리고 가로 열고 뭐 쓰라고? m은 자연수. 모든 홀수는 이 형태로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n제곱 해볼게요. 이렇게 되지. 얘가 홀수냐 짝수냐 우리가 판정을 하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보면 됩니다. 그게 이번 시험범위고 2로 나눠서 몫이고 나머지죠. 무슨 수야? 홀수 맞지? 그럼 이 명제는 참이고 이 명제는 간접적으로 자동 참이 되는 거죠. 자, 이 결론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결론을 암기하라는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m제곱이 짝수다라고 하면 아, 그럼 n은 짝수니까 바로 n은 2m 꼴로 두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부등식 증명을 하겠습니다.